네, 첫 번째 키워드 최후 통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기사 볼까요? 한동훈, 이재명 선거 전 김여사 해법 최후 통첩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선거 전 대체 뭘 얘기를 했기에 최후 통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까지 뭘 해야 되느냐. 김 여사 관련한 국민 요구를 우리가 해소한 상태여야 된다. 그 전까지 김 여사 관련한 이슈를 다 우리가 털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 오멜라스 떠나듯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 생각하실 텐데 살짝 좀 설명을 드리면 이른바 뭐 가짜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라서 뭐 떠나는 뭐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소설에 나온 이 얘기인 건데 그러듯 민주당 떠난 민심이 우리한테 그럼 오지도 않는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우리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저기 뭐 지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서는 네. 11월 달이 오면 어떤 이 정치적인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1월 15일 날 있고 위중교사에 관계된 1심 선고가 11월 25일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두 개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뭔가 상당히 다른 그런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에서 국민의힘이 나름의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그 전에 해소해놔야 민주당에 대한 이탈되는 이런 그 표심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를 보내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에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얘기는 11월이 되면 민주당에 있던 민심이 이 민주당을 좀 어떤 지지했었던 어떤 중도층이나 이런 쪽의 마음이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이걸 받으려면 우리가 그릇을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얘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나 11월에는 뭐 한 언론에서는 슈퍼위크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악재를 우리가 호재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다만 제가 조금 결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여튼 그걸 누굴 탓하기 전에 네. 지금의 상황은 되게 거칠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금의 충돌 양상이 더 크게 보인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네. 현상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또 그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할지가 추후 어떤 뭐 관심사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의 어떤 기대보다도 현실화됐을 때 그 이상의 것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 여사 이슈를 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근데 그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칠게 나간다고 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니 뭐니 이런 이슈를 다 덮을 텐데 이게 과연 맞는 해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장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특히 네. 이제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뭐 11월 15일부터 나올 테니까 뭐 그 전까지 본인들이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다가가자. 뭐 전략적인 말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듣고 보자 하면 결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를 바라면서 현실화된다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로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바라는 모습은 야당의 뭔가 잘못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뭐 기다린 모습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민생과 경제 문제 정말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주시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만 연결짓고 모든 이슈를 사법 리스크와만 연결지어서 공세하는 것 언제까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지 저는 좀 의문은 듭니다. 지금 말씀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사법적인 뭐 유죄를 바라는 듯한 이런 모습을 그럼 공개적으로 비치는 게 과연 좋은 거냐라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어쨌거나 뭐 자인지 타인지 그걸 떠나서 굉장히 거친 충돌 양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만 좀 분명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보니까 한국일보는 지금 최후 통첩이라는 얘기를 썼죠. 오늘 또 다른 조간에선 데드라인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11월 15일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이런 뭐 최후 통첩, 데드라인 이런 단어들을 용산에선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네. 대통령에게 어떤 기한을 설정하고 그 전까지 숙제를 내주는 식이 되면 사실 대통령이 아무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그런 식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그건 여야를 떠난 모든 문제고 그리고 사실 이 11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 여사 리스크를 뭔가 제로섬 게임, 즉 땅 따먹기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야당은 야당대로, 네.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각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15일을 딱 못 박아서 그 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위기감 조성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거는 정말 대통령을 위한 충언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 빨리 퇴근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인지 좀 약간 헛갈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정말 해법을 원한다면 사실 한동훈의 해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낮은 수위에서는 간접적인 유감 메시지부터 가장 극단적으로는 특검법 수용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지점에서 해법을 찾자라고 용산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속 숙제만 내주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이준석 대표도 숙제 내주다가 많이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숙제 내주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숙제를 푸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는 해법도 좀 같이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지금의 상황이 뭐 최후 통첩이든 뭐 데드라인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한 건 일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는 일단 전면전 양상으로 약간 가는 듯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어제 한동훈 대표 아까 저희가 들은 그 얘기를 하고 어딜 가느냐. 부산 금정에 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실까요? 제가 맞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 잘하겠습니다. 이길 겁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잘 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저기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 또 여러분 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찡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어제 부산 금정에 갔습니다. 재보궐선거 저희 당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희 한동훈 대표 이 영상 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누가 나왔냐. 윤석열 대통령 모습도 나왔죠. 김진동 대변인님. 이게 참 묘해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부산 금정에 가는 전날엔 또 윤 대통령이 부산 금정에 갔었거든요. 이게 묘하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 눈에는 저 두 분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가 서로 지금 국민들에게 경쟁적으로 본인들을 지금 구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기세 좋게 몰아붙이고 왜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리스크들이 워낙에 민심에서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기소 좋게 밀어붙이고 몰아붙여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뭐 의전 홀대 논란 뭐 이런 건 둘째 치고 본인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실하고 이 한동훈 대표가 해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많이 들어줬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나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 하나도 받아온 게 없기 때문에 그 11월 15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확실한 답을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부산 금정에서의 승리 원인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석이 다른 거죠. 네. 한동훈 대표는 내가 그나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고 그런 해법을 윤 대통령에게 받아올 테니 한 번만 더 국민의힘을 믿어달라 이런 걸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여당과 이 대통령실은 하나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멸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부산 금정의 승리를 읽어준 것이다. 완전히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여서 본인이 원하는 걸 받아내올 수 있을지 저는 좀 기대를 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경쟁적으로 부산 금정에도 이렇게 가는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말씀을 저희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상 두 사람의 어떤 간극이 있었던 거는 모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좀 더 명확해지고 각자의 길로 등 돌리고 가는 듯한 모습이 된 건 차담회를 한 뒤부터입니다. 한 뒤부터 서로 나오는 얘기가 달랐다. 한 대표 측에서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이튿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내놨죠. 근데 거기에 한 대표 쪽이 다시 또 반박을 했어요. 반박 내용을 좀 볼까요? 한 대표 쪽 용산 각색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어제 오전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대통령실에서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떤 부분에 왜곡이 있다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런 얘기. 그 의전이나 어떤 이런 자리 테이블 얘기가 있었죠. 한 대표 쪽에서는 우리가 원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걸 거절했다. 그러니까 구도가 지금 한 대표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쉽게도 그 장소에 원형 테이블이 없었어요. 네. 거기는 길쭉한 긴 테이블만 있지 원형 테이블이 없는 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대표 쪽에선 배포한 사진도 보면 다 대통령실에서 배포를 했는데 이거 마치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듯이 딱 앞에 있고 양쪽에 정진석 실장이랑 나란히 학생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찍힌 걸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언론에 이걸 좀 제공을 하느라 그런 거지. 이게 뭐 기획이라거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에 또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여야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야 갈등. 장 변호사님. 네.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정 간의 저런 갈등, 특히 이제 윤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결국에는 또 국민들까지도 불안해하시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이 차담회, 면담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한다, 그리고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날 오전에 꼭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그 후에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이 꼬인 전국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대와 다르게 또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예상했던 거와 뭐 일치한다라고 분들은 부신도 계시지만 사실은 빈손으로 면담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상 친한계와 친윤계가 전면전 양상을 지금 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갈등은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폭될 일만 남은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윤한 갈등 뭐 이런 것을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이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본질입니다. 사실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법만이 이제는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도 뭐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꾸 대통령실에 숙제만 내고 과제만 낼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뭐 특별감찰관이나 뭐 제2부속실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불거져 있는 논란을 풀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좀 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갈등을 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 들어라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친윤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친윤 그룹에서 누가 싸움을 먼저 걸고 있어요? 존중받고 싶다면서요. 네. 존중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시비 건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한 친윤이 어디 있어요? 108석밖에 없는 정당이 저쪽에는 지금 탄핵하겠다는데 네. 지금 너무 안일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친이 친박보다도 네. 더 무섭게 가고 있어요. 네, 강명구 의원 친윤 의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아니에요. 저쪽이 먼저 걸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글쎄요, 뭐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과연 그러면 전 국민적인 이슈로 키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물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완전히 지운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어떤 이슈를 덮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도덕적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얼마나 비중이 있느냐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고 정말 미국 대선이 이제 2주도 안 남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여당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불거지게 만드는 오히려 도화선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여당으로서 옳은 것인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그 면담도 보면은 좀 양쪽의 양비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속은 부글부글 하더라도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좀 환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선 주자를 꿈꾼다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떠한 모욕을 당했는지를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윤석열 총장은 말 한마디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다 참아냈죠. 인내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더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양비론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조간에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도 좀 같이 나와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볼까요? 다음 기사. 난 100명 잘라냈다. 대통령 한동훈 쇄신 요구에 불쾌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면 중앙일보 지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한테 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를 한다. 한 대표도 잘 알지 않느냐. 요 얘기는 사실 어제 저희도 좀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부 출범 초기에 업무상 문제 있던 100여 명 인사 잘라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한 대표한테
대통령실이선 한 대표가 자르라고 자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비위 근거를 갖다 주면 오히려 고맙다. 그럼 내가 자르겠다. 라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요 얘기도 같이 나와요. 자신의 답변에 한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다른 요구사항을 전한 점도 아쉬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 이 차담회가 있고 난 다음에 한 대표 쪽에서는 이거 빨간색 파일 갖고 가서 다 얘기를 했는데 듣기만 하고 별다르게 얘기를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아니에요. 요건 요렇게 얘기하고 요건 요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상간에 지금 계속해서 용산 쪽 윤 대통령 쪽에 입장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같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기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한 대표의 지목, 그러니까 인사 쇄신,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지목을 받은 인사를 포함해서 일부 대통령실 행정관들 사이에선 한 대표가 열심히 일한 행정관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하고 있다. 아무도 위에서 지켜주지 않으니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제 저녁에도 한 언론 보도가 됐죠. 보도가 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를 알림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유지인 즉슨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이런 뭔가 해프닝 비슷하게 지금 결론이 약간 났습니다.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어쨌거나 지금의 일련의 이런 상황을 보면 용산은 지금 활화산이에요.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거를 조금 싫어하냐면 네. 질문이 막연할 때 좀 얘기를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뭡니다.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토론회 할 때도 가장 상대가 나한테 질문했을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 막연한 질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선 질문은 의외로 답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검사 시절에 네. 그 상대방의 어떤 변호인과 그런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란 그 프레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그 한동훈 계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영선 국무총리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른바 한동훈 라인에서 뭔가 여사의 어떤 영향력이 커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비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네.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아무도 전혀 없는데 네. 여사가 생각한 걸 가지고 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어떤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9월 추석 전에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비서관하고 행정관들이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일종의 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라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그런 어떤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딱 닫은 게 아니라 추후적으로 정무수석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더 들여다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게 진짜 문제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추후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보도에 의하면 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은 강모 선임 행정관은 음주운전을 했었던 이런 사안이 있고 또 누구는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건 지금 할 수 없다. 뭐 징계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답변들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인적 쇄신을 거부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네.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 20년 지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대통령에게 만나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설득해내고 또 설명해낼 수 있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마저도 지금의 이 상황을 수습해내지 못한 걸 국민들이 본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나면 그게 독대가 아니든 뭐 삼자든 뭐 독대든 관계없이 만남이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두 분 사이에서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국민들은 기대를 하신 거죠. 그러나 그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양쪽이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른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면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대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관계자들도 그렇고 지금 친한계 인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두 분의 갈등이 이제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마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그런 이 말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 아니 20년 직이라고 했는데 왜 81분을 얘기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